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구막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주구막 스케치의 그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성장 단계가 곧 죽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로 포도 찌끼미를 먹어보셨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슬라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평등,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둘째, 시간의 평등,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소의 평등, 우리는 어디서든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4가지 이유로 죽음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지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은 평등하게 죽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결정권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분명 죽음 앞에서 고귀한 생을 이제 마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나 사회도 죽음 앞에서의 그 차별이 없이 최소한의 그 장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죽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똑같지 않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몇 가지 모습은 이제 존재하죠. 대부분 9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두려움 혹은 절망, 또 부정이나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서 죽음을 임하는 것, 삶의 마무리를 또 잘하든지 또 잘 못하는 그런 죽음, 우울하거나 수능을 또 잘하는,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 혹은 죽기 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밝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죽음을 두렵지 않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그래서 한 가지만 뚜렷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섞여서 복합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그 죽음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알면 알수록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선고받으면 큰 충격을 받는데, 그리고 그 충격으로 다양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과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에 절망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위해 또 노력하는 삶,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증상에 따라서 그 통증이나 두려움이 커져서 우울증이 생기면 대부분은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또 그 우울증을 계속 우울하게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로 또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죽음은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주면서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족들의 그 어떤 정성이라든가 이런 돌봄으로 가족이 그 마지막까지도 화목하면서 도리어 마음에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또 가족이나 또 그런 임종 환자를 볼 때 우리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또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 죽음은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운 현상 혹은 절망 자체로 여기지만 죽음을 죽음을 잘 수용해서 밝게 미소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동물의 죽음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면 바로 죽지만, 인간은 또 육체적으로 쇠약해져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면서 점차 어떤 정신마저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신체가 건강하면은 정신적인 노화는 조금 천천히 온다고 봅니다. 신체의 기능이 먼저 쇠약해진다고 마음과 정신마저도 함께 늙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또 인격적인 면에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준비해서 밝은 모습으로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행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죽음에 대한 그 의학적인 판단은 심장 정지, 또는 호흡 정지, 또 뇌 기능을 포함한 이러한 그 세 가지가 모두 정지된 경우에 완전한 죽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의 죽음에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끈을 놓아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매일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번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가 많이 죽어 나가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생성과 소멸의 그 과정이 아주 잘 조화를 이뤘을 때는 우리는 늙지 않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조직이나 장기, 세포는 보통 3년에서 7년 주기로 계속 소멸하고 또 한쪽에서는 새롭게 생성이 일어남으로써 비록 작은 죽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새로 태어나는 우리 몸에서 이러한 삶과 죽음이 연속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세포 생성보다는 소멸이 점차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노화는 급속히 진행되고서 결국은 그 소멸이 급증하여 이제 주요 장기에서 더 이상 생성이 잘 안 되는 시점이 오면은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혹 죽은 후에 수염과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죽은 사람의 그 주요 장기는 이미 죽었지만 말단 부위의 장기들은 아직 남은 그 어떤 기력으로 잠시나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의 영혼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의 몸은 서서히 자연으로 이제 부패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죽음은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이렇게 죽음 준비 교육을 받고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죽음 결정권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도 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너 혼자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에 대한 의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이식에 대한 등록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 가족이나 담당 의료진에 의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필요하면은 유언장도 미리 작성을 해두고 해야 되는데, 물론 유언장은 매년 또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이 또 그 몇 년 후에 생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유언장은 항상 그 순간에 새롭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자손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장례를 치러주라. 나는 내가 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날 외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니면 수목장을 하든 이렇게 이제 그런 세세한 그런 것들을 지시해 주는 그런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파서 기력이 쇠진했을 경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알아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다 하면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죽게 되면은 세상에 나의 뭐 남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고 내 자신은 사라져주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생명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하나의 죽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와인 꽁트에서 그 포도 찌끼미를 먹어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도 찌끼미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포도주를 집에서 담고 나면서 그 즙을 짜고 남은 그것을 이제 찌끼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아주 옛날, 참 오래된 얘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담가주신 그 포도주는 저의 기억 속에서 언제고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포도주는 더 이상 이제 마실 수가 없고 오직 추억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도 더 노쇠하신 외할머님 대신 어머님이 비슷한 포도주를 담가 주셨지만 역시 예전 같지는 않았고, 어머님마저 점차 연세가 드시면서 그 포도주의 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포도주의 맛을 느끼실 수는 없고 당시 추억만 매우 깊게 남아 있습니다. 불혹을 훅 넘긴 막내 여동생이 3, 4살 되던 무렵,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사이 먹으라고 이제 포도주를 잘 담가 두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제 또 우리 외삼촌이죠. 외아들이 이제 우선이라 외가에 가셔서 또 이제 포도주를 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며느리보다는 딸에게 더 마음이 가서인지 우리 집에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지만 저희 집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그것도 지금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외할머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외가에 가서 포도주를 외숙모님이시던 그 며느리와 함께 또 담가 주시기도 했는데, 이 당시 외할머님은 저희 막내 여동생을 보살펴 주었기에 외가에 갈 때도 막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점심을 먹고 노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오고 어머니는 막 한 동네 떨어진 외가로 뛰쳐나가시고 아버님도 그 뒤를 따라 막 뛰어가시고, 저도 놀래가지고서 같이 막 뛰어나갔지만 부모님들은 그 놀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크게 충격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동생은 그 외가에 가보니 마룻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그 우리 여동생 얼굴을 비비고 물을 먹이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치시는 그 모습에서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님과 그 외숙 두 분 다 의사였겠지만 가족의 그 위급함에서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혼자 놀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건데, 그 주위에는 베트남 포도찌꺼미, 그 찌끼미죠. 포도찌끼미 껍질이 한 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발효된 포도즙을 짜는 동안 여동생이 달달하고 향이 좋은 찌끼미를 열심히 먹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증이 생겨 기절하고 정신을 놓은 것입니다. 어린 그 아이들은 대사가 빠르고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약해서 쉽게 혈중 농도가 높아져 급속한 쇼크에 빠지는 위험이 생기는 것을 그 당시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냘픈 여동생 팔에 수액을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자 시간이 지나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 부스름하게 졌고 이제 호흡이 들어왔는데, 할머님은 자신의 죄처럼 울고 계셨고, 어머니는 도리어 이런 할머니를 큰 소리로 나무랬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신의 엄마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이지만, 외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외할머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여겨서 저희 여동생을 더 극진히 돌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분의 이런 감정도 곧 풀어지고 오랜 기간 함께 사시면서 수도 없이 애증이 반복되었고,
서로의 갈등 속에서도 함께 가셨으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어머님, 할머님을 이제 모시고 살았죠. 아마도 당시에 외숙 네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큰 불만이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외할머님은 아들보다는 딸이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40년을 저희 어머님인 딸과 함께 지냈으니 매우 긴 세월을 두 모녀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외할머니가 이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10년 후에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 포도 찌꺼미에 의한 그 급성 알코올 그 중독으로 사형을 헤맸던 여동생은 지금도 기억을 되살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와인을 가까이 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 점을 꼭 상기하여 마시다가 남은 와인들은 꼭 마기를 밀봉하고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제가 주고 싶습니다. 와인은 추억을 가져다 주는, 또 추억을 가져다 주면서 또 그 추억에 젖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 와인을 마시면서 추억과 함께 먹는다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와인 생활을 하면은 더 즐거운 와인의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와인 꽁트와 함께하는 죽음학 스케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죽음학 스케치의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